대한민국 최고의 과학 영재고등학교, 인류 사회에 공헌할 창의적인 인재들의 양성소인 서울과학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시간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시간입니다. 교육 제목으로는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마약, 나는 NO! 당당히 거절해요! 입니다. 본 교육이 비대면 교육이긴 하지만 교육 중간에 학생 여러분들께 드리는 질문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이 현명한 판단으로 올바른 선택을 하시길 바라면서 경청해 주실 것을 믿고 교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을 진행할 본 강사는 안전하고 건강한 세상을 만드는 강사 길지영입니다. 식약처 산하에 있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소속으로 재활 및 재범 예방 교육을 하고 있고요. 학교안전중앙공제에서 약물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부분에서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육을 하는 한국마약퇴치운동부를 잠깐 소개드리면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의 공공기관으로 마태본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마약류 근절과 그리고 마약류에 대한 오남용 예방교육 및 상담 그리고 마약류 관련한 재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전국의 17곳에서 다양한 마약류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고요. 또 다양한 방식으로 대국 및 마약류 예방 홍보 활동을 하고 있으니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사회 공헌을 인류에게 공헌을 할 우리 서울과학고 학생 여러분들께서도 식약처나 그리고 우리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도 나중에 미래의 꿈을 펼칠 수도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함께할 교육 목차는 마약류에 대한 궁금증, 마약류의 정의와 위험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약류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마약류로 인해 법적인 처벌과 이러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도 알아보고요. 그리고 마약류뿐만 아니라 마약류 약물 중에서 의약품 오남용에 대한 얘기도 하려고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불법적이고 그리고 우리 몸과 마음에 폐해를 가져오는 요거로부터 당당한 우리 과학고 학생들은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는 시간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을 시작하면서 먼저 여러분께 생각을 해보는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약은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한 번쯤은 괜찮지 않을까? 친구가 권하면 어떻게 거절하지? 나는 절대 안 걸릴 거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당연히 마약류는 서울과학고등학교 학생 여러분들에게는 상관없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 약물을 대하는 태도가 서울과학고 학생 여러분들과 다르게 너무나 일상에 가까이 와 있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다음 영상을 시청하시고 본 교육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바닥엔 알약이 가득하고 친구와 오디 파티를 열었다고 자랑합니다. 약물 과다 복용을 뜻하는 오디 후기 글이 소셜미디어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감기약 등을 의도적으로 과다 복용해 환각을 경험한 사례를 공유하는 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겁니다. 김서하 기자가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소셜미디어 X에 올라온 글입니다. 맛있는 건 정말 참을 수 없다면서 알약 14개를 한꺼번에 담아둔 사진을 함께 올렸습니다. 약상자 여러 개와 함께 수면 유도제로 가득 찬 약통 사진도 보입니다. 약물 과다 복용 오버도즈의 줄임말인 이른바 OD에 관한 후기 글입니다.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수면 유도제나 감기약을 의도적으로 여러 알 복용한 뒤의 경험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10대에서 20대를 중심으로 OD를 경험했다는 글이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이제 궁금했어가지고 한 번에 이제 10알을 먹었었어요. 문제는 환각 등 이상 행동입니다. 모르는 사람인데 계속 말 걸고 다니고 막 바닥에 이렇게 엎드려서 이렇게 계속 막 손으로 막 이렇게 바닥을 타는. 소셜미디어에 이런 환각을 경험한 글 적지 않습니다. 수면 유도제 열알을 먹었더니 벌레가 보이면서 괴물이 자신을 잡아먹으려 했다거나 집 주소도 모르는 애들이 방 안에서 놀고 있었다는 등의 구체적인 증상까지 묘사해놨습니다. 손 떨림 이런 것도 조심하고 몸을 계속 떨고 막 흥분해 보인다 뭐 이러긴 하더라고요. 특히 10대 청소년들의 과다 복용 실태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최근 5년 사이 전체 의약품 중독 환자는 줄었는데 10대만 1,375명에서 1,918명으로 40% 가까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게 뇌를 과하게 긴장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기억력이나 주의력이나 인지 기능이 장기적으로 떨어지게 되죠. 청소년은 뇌가 발달하는 시기인 만큼 더욱 치명적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JTBC 김서아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들어본 적은 있는 내용이었나요? 어쩌면 학업을 위해 핸드폰도 없이 학업에 매진하고 SNS를 차단하고 계신 서울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은 이해도 공감도 안 되는 뉴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지금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실태입니다. 마약류뿐만 아니라 약물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위험한 또래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고 이것이 마약류 그냥 의약품이긴 하지만 약물 중독으로 가는 길을 택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마약류 하는 사람보다 약물 오남용에서 시작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약물 오남용으로 시작한 사람들이 마약류로 중독으로 가게 돼 있고요. 이 때문에 식약처에서도 의료용 마약류와 의약품 오남용도 이 예방을 하기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강화하고 있습니다. 손발 여러분, 왜 의약품도 중독이 되면 위험할 수 있냐면요. 우리 국성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파라셀수스라고 하기도 하고 화학자이기도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독성이 없는 약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약에는 독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독이라는 거는 용량이 독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약품은 잘못 사용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의약품 중에서 음, 오남용하는 위험성을 한번 살펴보면요. 감기약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기침, 종합감기약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게, 이런 것들이 과다 복용했을 때는 환각이나 어지러움증, 그리고 중독의 위험성이 있고요. 수면 유도제로 알고 있는 전문 의약품이나 그리고 마약류는 과다 복용 시 의식저하, 기억상실, 사고에도 위험이 있어요. 그리고 진통제라고 우리 흔히 사용하고 있는 타 땡땡땡 이런 약들은 음,
대사가 간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과다 복용했을 때 간이나 신장 손상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약류 중에 하나인,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마약류 중에 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처방 없이 복용하면 심장에 부담을 주기도 하고요. 불법으로 처벌까지 될 수도 있는 의약품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정리를 해보면 의약품이라도 오남용했을 때 우울증, 환각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기억장애, 자살 충동까지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의약품,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일 경우에 안전수칙을 알아보면 본인 약만 드셔야 돼요. 친구들 약은 처방받은 약이라도 절대 같이 나눠 먹지 않고요. 처방받은 사람만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빨리 낫기 위해서 아니면 어떠한 나의 임의대로 용량을 늘리면 안 돼요. 정량 복용하시고 용법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받은 약을 SNS를 통해서 정보를 취득하시는 분이 있고 따라 하시는 경우인데 절대 믿지 않으셔야 돼요. 그리고 의약품이라도 이상 증상이 있으면 꼭 보호자나 학교 선생님들께 말씀드리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어떠한 처방된 약이어도 정해진 대로 복용하지 않으면 중독의 위험성이 있으니까 반드시 의사나 약사의 지시를 따라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지키지 않는 경우를 약물 오용이라고 하는데요. 잘못된 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답이 틀리면 오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오용.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약물을 사용하거나 그리고 남용. 치료 목적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변화를 위해서 약물을 사용하는 거,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건 오남용했을 때 생기는 것은 중독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중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중독은 행위 중독이나 물질 중독이 있어요. 근데 이 모든 중독들은 건강한 행복이 없는 거예요. 건강한 행복이 결핍되어 있다는 건데 건강한 사람들은 이 잘못된 방법으로 뭔가를 찾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약물 중독이라는 거는 약물을 조절할 수도 없고 해로운 결과가 있을 줄 알고 있으면서도 강박적으로 사용해서 우리의 뇌에 만성 질환을 가져오는 거예요. 또한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질환이라는 건 뭐예요?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죠. 치료해야 될 질병이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주변에 있는 약물 오남용으로 인해서 의약품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신체에 들어오게 되면 도파민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 도파민은 운동이나 감정 그리고 동기부여 및 행복을 조절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행복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마약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마약류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험한 물질, 그리고 중독성이 있고, 뇌를 망가뜨려서 건강을 해치기도 하고, 심하면 사망에도 이를 수 있는 물질 맞습니다. 마약은 결국은 우리의 뇌를 공격해서 한 번 시작하면 스스로 멈출 수 없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물질인 거죠. 마약 중독하면 그래서 거의 대부분 이런
위험한 대가가 치릅니다. 범죄, 고통, 인간관계 붕괴, 영구적 장애, 망상, 수면장애, 금단현상.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실적인 것을 앗아가고 어찌 보면 감정적인 것만 남게 되는 게 마약류 중독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세계보건기구에서 마약류를 정의할 때는 약 없이는 못 살겠다는 금단 증상, 의존성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성을 일으키기도 하고, 금단 증상으로 인해서 약을 멈추게 되면 몸과 마음이 아파서 계속 더 하게 되고, 이걸로 인해서 사회적 퇴행성을 가져오기 때문에 마약류는 전 세계적으로 법으로 엄중하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마약류 오남용의 사회적 폐해에 대한 영상을 하나 먼저 보려고 하는데요. 어, 잠깐 보시고 또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한 남성이 골목을 지나던 행인을 노려보다 갑자기 걷어찹니다. 수차례 이어진 폭행의 60대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가해 남성은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였습니다. 승용차 한 대가 질주하며 차량 6대를 잇따라 들이받습니다. 가해 운전자는 합성 대마를 흡입한 채로 차를 몰았습니다. 모두 7명이 다쳤습니다. 당시 사고를 당한 이 오토바이 운전자는 2년 넘게 재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을 따라가고 있더라고. 순간적으로 번쩍 아차하면서 내가 또 뭐 하고 있던 거지?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또 이제 그 2차 범죄를 했었고,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거는 핑계일 수밖에 없고요. 마약 사용이 개인만의 고통이나 피해를 넘어 사회적 손실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마약류 사용을 하면 내 돈 주고 내가 뭔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사회적 폐해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강도, 폭력, 범죄 이것뿐만 아니라 결국은요, 우리 사회가 붕괴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모든 부담을 여러분들이 미래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류는 법으로 엄중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 마약류 중독의 위험성은 특히 청소년들일 경우에는요, 자기의 뇌를 불치병으로 걸리게 해서 미래가 없게 만드는 행동이라는 걸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약류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마약류는 중추신경계의 변화를 일으키는 습관성 그리고 중독성을 지니는 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마약류는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세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하나 좀 더 자세하게 마약류 분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마약은 천연 마약, 그다음에 추출 알카로이드, 그다음에 합성 마약으로 볼 수 있는데 천연 마약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 1839년에 아편 전쟁이 있었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추출 알카로이드 여기에서 추출한 걸로 천연 마약에서 추출한 걸로 더 진화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합성 마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마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죠. 대마초에서 유래한 거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지금 현재 마약류 분류에서도 가장 많은 거라고 볼 수 있는데 향정신성 의약품이에요. 이 향정신성 의약품은 우리나라에는 감옥에서 암호까지 하는데 이 감옥의 향정신성 의약품은 어떠한 경우에도 의료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약물이에요. 그런데 향정신성 의약품, 보시다시피 의약품으로 사용하는 이 마약류가 가장 많이 오남용되고 있는 약물이고요. 여기에 표시되지 않는 약물들 중에서 신종 마약류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앞에서 보신 향정신성 의약품 보셨죠? 말 그대로 뒤에 의약품이라고 돼 있는 건 의료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료용 마약류가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여러분이 분명히 아셨으면 합니다. 마약류라고 해서 모두 불법은 아니에요. 의사의 처방과 허가된 절차 없이 사용하면 모두 불법인 거예요. 의료용 마약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인해서 의학적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은 의약품이에요. 처방된 목적과 용량을 반드시 준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의료용 마약류라도 잘못 사용하면 불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다른 사람과 약을 주고받는 행위, 그 다음에 치료 목적에 투약하는 행위, 집중력 잘 된다는데 나도 먹어볼까 하는 메틸페니데이트 같은 약들,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 구매한 살 빠지는 약들 다 불법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도 불법 마약류 사용일까요? 해외에서 합법이면 우리 한국에서는 괜찮을까요? 친구가 준 음료나 사탕에 들어있을 수 있을까요? 한번 해보는 건 괜찮을까요? 전자담배. 요즘 청소년들이 이것을 사용하는 증가 추세에 있는데, 전자담배 안에도 마약이 들어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들로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하는 교육 내용을 드리는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마약류의 위험성도 알고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거절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본론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약류를 하면 어떤 증상이 있길래 법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을까요? 심각한 뇌손상, 황급과 망상, 그 다음에 심장과 폐 손상, 사망 위험까지 올 수도 있습니다. 먼저 뇌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요.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도파민을 기준으로 한번 우리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을 100으로 기준으로 가정했을 때 우리가 성취를 했을 때나 칭찬을 받았을 때 기분 변화가 50% 정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마약류를 하게 되면 자극의 강도가 1000 내외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메스암페타민이나 아니면 코카인을 사용했을 때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우측에 있는 이 그림들처럼 도파민 수용체가 감소하게 되고 도파민도 고갈하게 돼서 이렇게 한번 약물을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다음에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그리고 뭔가를 성취했을 때 칭찬을 받았을 때도 기분의 변화가 없어지게 되고 내가 왜곡된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이걸로 인해서 정신적 폐해가 발생하는 거죠. 환각이나 환청, 불면증 아니면 반사회적 성격장애, 인지 능력이 당연히 저하될 거고요. 신체적 폐해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코카인 사용으로 인해서 코가 괴사가 돼서 천공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필로폰 부작용은 메스버그라고 해서 메스암페타민과 버그를 줄임말이에요. 내 몸에 온몸에 벌레가 기어다니기 때문에 계속 긁거나 자기 신체를 학대하게 되는 거죠. 또한 필로폰 부작용은 호흡 증지를 가져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근육 경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청소년들이 많이 오남용하고 있는 약물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욕 억제제, 살 빠지는 약으로 알려져 있는 펜터민이라는 향정신성 의약품인데요. 최근에 SNS 광고나 인터넷 광고를 통해서 이 약을 하고 아니면 병원에서 처방한 약을 사용한 사례들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펜터민으로 인한 폐해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대 청소년 A양은 1년째 병원에서 약물 중독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마약에 손을 댔는데 시작은 일명 다이어트 약으로 불리는 향정신성 의약품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았던 아이라 처음 불법 대리구매를 했죠. 심한 비만 환자도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만 처방하는 약이 불법 유통되는 건데 그 과정에서 다른 마약에도 노출되기 쉽습니다. 자연스럽게 호기심을 유도하게 되는 것도 있고 불법적인 경로로 이 약물들을 구하다 보면 그 판매 책들이 소량씩 사은품을 넣어줍니다. 이 사은품에도 현혹되는 학생들도 정말 있어요. 근데 이 펜타민에 좀 자세히 살펴보면 식욕 억제제 그리고 펜타민은 얼마나 심각하냐면 연간 환자 수가 3,000명이 넘다고 하네요. 그리고 처방약은 29만을 넘어서고 있죠. 1인당 평균 81개씩 처방받고 있다는 건데 무섭습니다. 네. 원래 펜타민은 체질량 지수가 3.0 이상인 거나 그다음에 고혈압, 당뇨를 동반한 질환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처방받을 수 있는데 청소년들은 식이요법이나 운동, 행동치료, 비약물 치료가 우선이거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만 16세 이하 청소년에게는 안전성,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아 처방 및 투여가 금지돼 있어요. 왜냐하면 심박수가 증가하고 구강이 마르게 되거든요. 변비 그리고 불면증에 시달리기 때문에 그리고 손도 많이 떨린다고 해요. 그래서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되는 약물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본 약물은 펜타닐이거든요. 이 펜타닐은 진통제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암성 통증, 만성 통증 환자들에게만 처방되는 강력한 의료용 마약성 진통제인데요. 이 오남용 가능성이 가장 크고 의존성이 높아서 유엔에서도 통제물질로 아주 오래전부터 통제물질로 지정하고 있는데요. 이 진통 효과가 모르핀의 200배예요. 모르핀이 뭐냐면 우리가 병원에서 출산을 할 때 그리고 수술한 환자들이 네. 무통 주사라든지 이런 거 맞을 때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보다 200배면 아주 극소량으로도 지금 보이시는 저 연필 끝에 묻어 있는 저 양으로도 치사량이에요. 죽을 수 있다는 거죠. 사망에 이르게도 할 수 있는 약인데 이걸로 사용하는 청소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펜타닐의 부작용은 졸음이 오기도 하고 인지기능 장애 당연히 있고요. 선망, 환각, 그다음에 호흡이 저하되기 때문에 이런 자세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발표한 걸로 보면 약물 과다 사망자 중에 펜타닐 사망자가 가장 많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이런 실태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영상에서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라고 알고 있어요. 미국 이런 것 잠깐 한번 볼까요?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왼쪽은 거의 약을 파는 애들이에요. 저 코너 있죠? 그런 애들은 이제 약을 파는 애들이에요. 위험하진 않아요? 저거 보세요. 저기 지금 펜타닐 먹고 지금 굳어 있죠? 어디요? 저 코너에. 그렇죠? 지금 주사로 지금 손으로 하고 있죠. 얘들도 마찬가지고, 응? 얘들도 마찬가지. 저 가운데 있는 쪽에 있는 애들이 이제 펜타닐 가는 애들이고요. 저 오른쪽에 지금 얘들은 학생들인데, 그쵸? 아이고. 무슨 장난 쳤어요? 엉덩이로 밀어버렸어. 오, 주사바늘 줍는다. 오, 주사바늘 엄청 많다. 몇 개를 산 거야? 저 손 봐보자. 손이 부어 있잖아요. 지금 다 이게
혈관을 못 찾아요.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핑king 부었구나. 부었어요. 이 켄싱턴 지역에 마약하는 사람들이 한 2만 명 된다 그래요. 시민들이 지나다니는 길거리 위에 마치 죽은 듯이 마약에 취해서 기절. 있지 않나요? 이것이 미국의 현실이라고 하지만 이 펜타닐이 우리나라 청소년들도 이 주사를 하진 않지만 패치라든지 이런 걸로 남용하고 있다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살펴볼 마약류는요, 대마입니다. 대마는 대마초라는 식물에서 원료를 해서 제조된 일제 식물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주요 활성 성분은 이렇게 CBD나 CBN, THC 성분인데요. 이 중독을 일으키는 이 위험한 물질인 이 THC, 테트라하이드로칸나노빌, 이게 환각을 일으키는 물질이에요. 그런데 이 핵심 위험한 성분을 모르시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고 일부에서는 줄기에서 뽑았으니 합법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마초 뿌리나 성숙한 줄기에서도 마약류 관리법에서 대마에 대해서도 관리를 하고 있다. 이것도 환각 성분이 있을 수 있고 대마에 대해서 또 합법적인 국가가 주변 국가에 많잖아요. 라고 얘기하시면서 합법적인 국가에서 내가 그 나라에 가서 피는 건 괜찮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국적으로 기준하는 속인주의로 대마 합법 국가에서 대마를 사용했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외국인에서 그러니까 합법적인 국가에 있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러면 사용하는 거는 처벌 안 받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속지주의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는 국적과 상관없이 모두 처벌의 대상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요즘 신종 마약류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은 들어본 적도 없겠지만 뭐 야바라든지 엑스타시, GHB, 케타민, 그다음에 합성대마 이런 기존 마약류, 신종 마약류는 기존 마약과 유사한 효과를 내도록 화학 구조를 변형한 물질이에요. 우리 서울과학고 학생 여러분들이 화학 전문가, 과학 전문가들이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의사, 약사님들 아니면 화학 계열의 전문가가 되시겠지만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물질들을 지금 대한민국에 너무나 넘쳐나고 있어요. 이 신종마약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법으로 만들기보다 너무나 규제보다 빠르게 등장해서 관리가 어렵기도 하고요.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충분히 확인이 되지 않아서 굉장히 위험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공정보건을 무너뜨리고 있는 약이기도 하거든요. 신종마약 중에서 야바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메트암페타민이라에다가 카페인을 섞은 거예요. 그래서 중독성과 확각작용이 매우 강한 합성 마약이라고 하는데 태국어로는 미친 약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작용으로는 이게 강한 급성제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신경저하증, 우울증, 공포, 환각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24년 검찰에서 적발한 마약류 중에 가장 많은 약물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이것 중에 메트암페타민, 이 필로폰에서 플러스 카페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카페인도 여러분들이 조금 고민하면서 드셔야 될 약물 중에 하나거든요. 요즘 학생들이 뭐 음료나 약하고 고카페인 음료를 많이 드시는 것도 우리 건강에는 이로울 수 없습니다. 위험한 사례들도 있고요.
공부를 하면서 며칠 밤새시고 이 카페인을 드시고 사망사고가 일어나는 사례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신종마약 중에서 MDMA라는 엑스타시 약물인데요. 이거는 강한 환각과 각성 효과를 일으켜서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우리 뇌에 굉장히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데 과량 복용 시에는 과도한 체온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너무 뜨거워지는 거죠. 그래서 네, 이걸로 인해서 사망사고가 일어나기도 있고 실질적으로 네, 50대 마약 운반책이 급성 엑스타시 중독으로 사망한 사례가 있는데 이거를 운반책이니까 몸 안에 엑스타시를 가져오다가 이게 비닐봉지가 터진 거죠. 그래서 사망한 사건도 있습니다. 또 이 중에 우리 학생들이 좀 더 주목해야 될 게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GHB라는 약물이거든요. 이거는 감마 하이드로 뷰틸레이트라는 약물인데 발작성 수면장애 치료 용도로 사용하고 있던 중추신경 억제제 약물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 이게 이슈가 됐던 게 뭐가 있냐 하면 물뽕 아니면 버닝썬 게이트 아니면 성착취 약물 이런 용도로 뉴스에 많이 이슈화 되고 있죠. 이 약물은 냄새, 색깔, 맛이 없는 형태로 범죄 용도로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이 약물을 GHB가 아니라 지저분한 약물이라고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먹고 나면 약간 블랙아웃이 오게 되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범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최근에 미국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화장품 전문가가 요 약물의 원료를 미국으로 판매하면서 또 세계적인 이슈가 됐던 약물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용하고도 검출이 안 된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고 혹시나 여러분들이 새로운 곳, 좋은 곳에 갔을 때 따놓은 음료를 놓고 화장실을 간다든지 물컵 같은 데에 이런 데에 물을 채워놓고 어딘가 이동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걸로 인해서 범죄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 약물이기도 합니다. 신종 마약류들은 우리 일상의 틈을 파고들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어디 멀리 가서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있기 때문에 더더욱 위험하고요. 캔디라든지 젤리, 그 다음에 무슨 초콜릿, 쿠키 이런 쪽으로 다양한 형태로 위장되어서 유통되고 있고 음료나 술 등을 섞어서 그리고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채 노출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낯선 사람들이 주는 것은 거절하셔야 되고 음료는 개봉 상태를 꼭 확인하셔야 되고 청소년 유해업소는 절대 출입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청소년들이 마약류를 접하는 경로들을 살펴보니 마약인지 몰라서 접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걸로 인해서 경험한 사례가 많고 기분이 좋아지려는 기대 때문에 하기도 하고 노출되는 환경을 보면 텔레그램이나 SNS를 통해서 가장 많이 마약류 중독으로 힘들어하는 청소년들의 고백 인터뷰 한번 보도록 할까요? 공항에 와서 병원에 갔는데 을 처방해 주더라고요. 그때 의사 선생님 말을 잘 들어둘 걸. 병원에서 주니까 중독될 수 있다는 의심을 전혀 안 했던 것 같아요. 많이 힘들었어요. 마음이 너무 우울하고 계속 스마트폰만 보고 나 같은 사람도 기분 좋아지는 약이 있다는 거예요. DM이 와서 만났는데 그 오빠가 을 준 거예요. 약 먹고 좀 낫나 싶었는데 약이 떨어지니까 병이 재발한 것 같았어요. 솔직히 불안해서 더 먹고 더 찾았던 것 같아요. 병원 진료 못 기다리고
인터넷에서 공항에 와서 병원에 갔는데 영상에서 보신 것과 같이 마약류 범죄에 연루되거나 노출되는 가정은 처음부터 범죄자가 될 거야, 중독자가 될 거야 라고 시작하는 경우는 없고요. 무지로 인해서 시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스스로 더 많은 강력한 약물을 찾게 되면서 중독,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돼서 결국은 이 마약류를 하면서 판매, 유통까지 하면서 범죄자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마약류 관련한 법적 처벌은요, 판매나 제조를 하게 되면 최소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해외 사용, 거듭 말씀드리지만 속인주의와 속지주의에 의해서 한국법으로 처리되고 있고 단 한 번의 실수라도 중독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마약을 소지한 경우도 처벌을 받게 되고요. 운반,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나 드라프 역할을 하는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되는 거고 판매했을 때는 무기징역이라는 아주 강력한 처벌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은 어린 나이라는 이유로 관용을 베푸지 않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일에 연루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청소년 마약류 사범의 수사와 처벌 과정을 보면 사건이 접수되면 경찰 조사를 통해서 가정법원에서 보호 처분을 받기도 하고 검찰 조사를 통해서 형사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처벌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없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약류를 하면 우리 삶은 어떻게 될까요? 학교와 꿈, 미래를 포기하게 되고요. 범죄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전과 기록도 당연히 남고 내가 원하는 어떤 나라를 갈 수 없을 뿐 아니라 평생 후회하면서 가족도 고통받게 된다는 것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법적인 상황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친구의 권유, 이거 한번 해봐. 단호하게 거절하시고 선백의 압박이나 SNS 판매, 낯선 사람의 제공은 절대로 받지 마셔야 됩니다. 또한 낯선 사람들은 기분이야, 좋아져, 공짜야, 합법이야 라고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나쁜 상황에 연루되지 않기를 바라며 당당하게 거절하시는 때는 싫어, 나 안 할래 라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하시고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마시고 그 자리를 피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부모님한테 꼭 말씀하시고요. 당당하게 거절하는 거는 권리예요. 여러분들의 권리고 진짜 친구는 절대 강요하지 않고 여러분의 미래를 지킨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멋진 여러분은 훌륭하신 분이라는 거. 그리고 마약류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3가지 약속은 호기심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인식해야 됩니다. 중독이 되면 통제가 불가능해진다는 것도 잊지 마시고 이런 상황이 오면 꼭 신고하셔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눈치 보시고 마시고 신고해 주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는다 아니면 어떤 상황이 있고 힘들어할 때 건강하게 여러분의 행복, 도파민을 채우시는 방법은 운동, 취미생활, 음악 감상,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사람들과 수다를 떨거나 명상, 그리고 작은 성취감을 느끼는 거고요. 학업에 열중해야 될 청소년 시기이기 때문에 집중력을 높이는 것도 규칙적인 수면, 균형 잡힌 식사, 운동, 그 다음에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한국마약대체운동본부의 1342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시간 상담 가능하고요.
긴급 대응도 하실 수 있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비밀 보장이 되니까 안심하시고 꼭 상담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배운 내용 퀴즈로 복습 한번 해볼까요? 자, 보이는 질문 읽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답이 뭔지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불법 마약류는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의심스러운 거 꼭 거절해 주시고, 네, 1342 전화번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라는 거 기억하시고 당당하게 노라고 말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마약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약물을 함부로 사용하는 순간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건강한 선택이 여러분의 미래를 지켜줍니다. 내 삶의 주인은 여러분입니다. 마약 없는 건강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 마치겠습니다.